민재가 천천히 미경에게 다가왔습니다. 미경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기울었어요. 부드러운 키스였습니다. 25년 만에 느끼는 설렘. 미경의 온몸이 떨렸어요. 키스를 마치고 떨어져 나오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어요. 미경은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동혁의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3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그의 잠자리는 늘 불안해 보였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세면대 앞에 선 미경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았어요. 55세의 나이가 거울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미경아, 물 좀 주겠니? 동혁의 목소리가 침실에서 들려왔어요. 언어 장애로 인해 발음이 어눌했지만 미경은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잠깐만요. 미경은 서둘러 컵에 물을 따라 들고 갔어요. 동혁은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힘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물을 마신 동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의존해야 하는 현실이 그를 괴롭혔어요. 미경은 동혁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씹기 쉬운 죽과 부드러운 반찬들. 25년 전 신혼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상이었어요. 잘 드세요. 저녁에 올게요. 응. 동혁의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미경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오전 8시 미경은 자신의 재활센터에 도착했습니다. 희망 재활센터라는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원장님, 어서 오세요. 직원 수진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그녀의 눈빛에서 걱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임대료 연체 통지서가 또 왔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경의 어깨가 무너졌어요. 3개월째네요. 네, 그리고 김할아버지께서 치료비를 다음 달로 미뤄달라고 하셨어요. 미경은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환자 수가 줄어들면서 센터 경영이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동혁의 치료비는 계속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첫 번째 환자의 보호자가 물었어요. 미경은 표정을 정리하고 전문가다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계세요. 오늘도 열심히 해봅시다. 하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났어요. 다른 사람의 가족은 치료해주면서 정작 자신의 남편은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 미경은 집에 잠깐 들렀어요. 동혁은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점심 드셨어요? 아니, 왜요? 제가 준비해놨는데. 먹기 싫어. 동혁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미경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조금이라도 드셔야 해요. 약도 먹어야 하고. 그만 좀 해. 매일 똑같은 소리만. 동혁이 소리를 질렀어요. 미경은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알겠어요. 미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부엌에서 급하게 간단한 음식을 데워놓고 센터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치료 시간 미경은 80세 할머니의 다리 재활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선생님, 우리 어머니가 많이 좋아지셨죠? 할머니의 딸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하고 계세요. 미경은 웃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이 할머니는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치료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반면 남편 동혁은 오후 6시 센터 문을 닫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아파트 우편함을 확인하던 미경의 눈에 작은 전단지가 들어왔습니다. 묻지마 여행. 전문직 여성을 위한 힐링 여행. 미경은 전단지를 자세히 봤어요. 이름도 직업도 모든 개인정보를 묻지 않습니다. 하루 동안 낯선 곳에서 진짜 당신을 찾아보세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언제가 마지막으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봤을까? 미경은 전단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동혁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점심으로 준비한 음식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미경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전단지를 다시 꺼내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25년 전 물리치료사로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의 자신이 떠올랐어요. 환자들을 도와주며 보람을 느꼈던 그때. 동혁과 연애하며 설레던 그때. 지금의 나는 누구지?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 동혁이 잠든 후 미경은 전단지를 다시 펼쳐봤어요. 강릉 당일 여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몇 번 반복했어요. 한 번만. 단 한 번만. 미경의 마음속에서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토요일 새벽 6시. 미경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 가는 거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동혁을 위한 하루치 식사와 약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요.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준영아, 아버지 좀 부탁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어디 가세요? 물리치료사 보수 교육이 있어서 저녁에 돌아올게. 거짓말이 너무 쉽게 나왔어요. 미경은 깜짝 놀랐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전화를 끊고 나니 심장이 더 빨리 뛰었어요. 여보, 저 나가요. 동혁은 TV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의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설렜어요. 25년 만에 처음이네. 혼자만의 시간.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모임 장소에 도착하니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비슷한 연령대였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눈인사만 주고받았어요. 진행자가 짝을 정해주었습니다. 미경의 파트너는 단정한 차림의 남성이었어요. 키가 크고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미경의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버스에 오르자 그가 창가 자리를 양보했어요. 감사해요. 미경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봤어요. 서울을 벗어나자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푸른 산과 들판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이런 여행 처음이시죠? 긴장되시는 것 같은데요. 그가 부드럽게 말을 걸었어요. 네, 티가 많이 나나요? 미경이 쑥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이라 그런지 같은 느낌이에요. 그도 미소 지었어요. 미경의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뭐라고 불러드리면 좋을까요? 수진이라고 해주세요. 대학 때 친했던 친구 이름이 튀어나왔어요. 그럼 저는 민재라고 해주세요.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영화, 취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놀랍게도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나이시군요. 정말요? 동갑이네요. 미경은 반가웠어요. 9살 많은 동혁과는 느낄 수 없었던 동질감이었습니다. 3시간 후 강릉에 도착했어요. 동해의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미경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와, 정말 아름답네요.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펜션에 짐을 푼 후 자유시간이 주어졌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너 명씩 움직였습니다. 정동진 일출 명소까지 같이 걸어볼까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좋아요.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어요. 걷다가 민재가 갑자기 발을 삐끗했습니다. 아, 그가 한쪽 다리를 들고 균형을 잃었어요. 괜찮으세요? 미경은 재빨리 그를 붙잡았습니다. 물리치료사의 본능이 발동했어요. 발목을 삐끗한 것 같아요.
어디 보여주세요. 미경은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고 그의 발목을 살펴봤어요. 전문가다운 손길로 부상 정도를 확인했습니다. 많이 아프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해보세요. 미경은 간단한 응급처치를 해주었어요. 전문가시네요? 민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 그냥. 아는 게 좀 있어서요. 미경은 당황해서 얼버무렸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괜찮아졌네요. 민재의 눈빛이 따뜻해졌어요. 미경의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해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사실 저는 2년 전에 이혼했어요. 민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경이 놀라 그를 바라봤어요.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거든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의 목소리에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수진 씨는 어떠세요? 결혼하셨나요? 네. 25년째요. 미경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행복하시겠네요. 글쎄요.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미경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런 자신이 놀라웠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두 사람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어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경은 거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온기가 고마웠습니다. 수진 씨와 함께 이런 풍경을 볼 수 있어서 행복해요. 민재가 속삭였어요. 미경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언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감정을 느꼈을까요? 저도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민재가 천천히 미경에게 다가왔습니다. 미경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기울었어요. 부드러운 키스였습니다. 25년 만에 느끼는 설렘. 미경의 온몸이 떨렸어요. 키스를 마치고 떨어져 나오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미안해요. 너무 갑작스러웠죠? 민재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미경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날 밤 펜션 방에서 두 사람은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사실 제 이름은 미경이에요. 미경이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어요. 정재우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미경 씨. 진짜 이름을 주고받은 순간 더 특별한 친밀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하룻밤의 인연이라는 것을.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어요. 미경은 강릉에서의 하룻밤을 가슴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가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재호의 따뜻한 손길, 바다에서 본 석양, 그리고 그 달콤한 키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원장님, 전기료 고지서도 왔어요. 직원 수진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경의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센터는 점점 어려워졌어요. 코로나19로 인해 환자들이 줄어들었고 임대료는 계속 밀렸습니다. 3개월째 연체 중이었어요. 이번 달 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라고 하네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20년 동안 키워온 센터가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집 상황도 나빠졌어요. 동역의 우울증이 심해졌습니다. 재활치료를 거부하고 하루 종일 소파에만 누워 있었어요. 약 드세요. 싫어. 조금만 걸어봐요. 몸이 굳어져요. 귀찮다고. 동혁이 소리를 질렀어요. 미경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일상이 반복되던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미경은 센터에서 환자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영의 전화였어요. 엄마, 빨리 와요. 아빠가.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미경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빠가 욕실에서 쓰러졌어요.
머리에서 피가 나고 의식이 없어요. 미경은 즉시 센터를 나왔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침착해야 해. 나는 전문가야. 집에 도착하니 동혁이 욕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머리에서 피가 흘렸고 호흡이 불규칙했습니다. 미경은 재빨리 상황을 판단했어요. 물리치료사로 20년 일한 경험이 발동했습니다. 119에 신고했어? 네, 벌써 했어요. 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미경은 동혁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약하지만 뛰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뇌출혈일 가능성이 높아. 응급차가 도착했어요.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욕실에서 넘어진 것 같아요. 의식 잃고 약 10분 됐습니다. 미경은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전문가다운 태도였습니다. 혈압이 많이 높네요. 빨리 병원으로 가야겠어요. 구급차 안에서 미경은 동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25년 함께한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해.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의료진들이 재빨리 동혁을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미경은 대기실에서 기다려야 했어요. 30분 후 한 의사가 나타났어요. 보호자 되십니까? 네, 아내입니다. 미경이 일어서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의사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재호였어요. 6개월 전 강릉에서 만났던 바로 그 사람. 하룻밤을 함께 보낸 그 남자가 하얀 가운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재호도 미경을 알아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표정을 정리했어요. 전문가다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재호 교수입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미경은 그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봤어요. 환자분이 뇌출혈이 의심됩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미경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뇌출혈이라는 진단과 재호와의 재회. 두 충격이 동시에 왔습니다. 얼마나 심각한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기존 뇌경색 부위가 확장된 것 같습니다. 빠른 수술이 필요해요. 재호는 철저히 의사로서만 이야기했어요.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서류를 건네는 재호의 손길이 미경의 손에 살짝 닿았어요. 순간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수술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2~3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미경은 서명을 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악필로 쓰지 않았습니다. 재호가 수술실로 향했어요. 미경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운명이란 게 정말 있는 걸까요? 6개월 전 하룻밤의 인연이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미경은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남편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그 남편을 구하는 의사가 자신이 바람을 피웠던 상대라니.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이건 내 잘못이야. 내가 일탈했기 때문에.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있었어요. 재호가 훌륭한 의사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3시간이 지났어요. 수술실 문이 열리고 재호가 나왔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재호는 잠시 미경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시선을 돌렸어요. 회복실에서 하루 정도 지켜본 후 일반 병실로 옮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호가 돌아서려는 순간 미경이 말했어요. 교수님, 재호가 멈춰 섰어요. 하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재호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사라졌어요. 미경은 그 자리에 서서 복잡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운명일까요? 우연일까요? 어쨌든 동혁은 살았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구한 사람은 미경의 가슴이 복잡하게 뛰었습니다. 동혁은 3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미경은 매일 면회 시간에 맞춰 병원에 왔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에는 하루에 한 번 30분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재호는 매일 아침 7시에 회진을 했습니다. 미경과 마주쳐도 철저히 의사와 보호자의 관계만 유지했어요. 개인적인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안정적이에요. 내일 일반 병실로 옮기겠습니다. 재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미경을 바라보는 시선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도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일반 병실로 옮긴 후 재활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재호가 병실에 들어왔어요.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도 함께였습니다. 앞으로 재활치료가 가장 중요해요. 언어치료와 물리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재호가 설명하고 있을 때 병실 물리치료사가 말했어요. 보호자분도 전문 지식이 있으시는 것 같던데요. 어제 환자분 마사지 하시는 걸 봤거든요. 재호의 눈빛이 미경에게 향했어요. 혹시 관련 일을 하세요? 네. 물리치료사입니다. 미경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재호의 표정이 조금 변했습니다. 놀라움과 함께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렇다면 협진이 가능하겠네요. 제가 의학적 판단을 하고 부인께서 물리치료를 담당하시면 좋은 생각이네요. 미경의 목소리에 전문가다운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그날 저녁 미경은 답답해서 병원 옥상에 올라갔어요. 서울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미경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재호였습니다. 미경은 천천히 돌아봤어요. 재호도 휴식을 취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재호가 미경 옆으로 다가와 난간에 기댔습니다. 물리치료사였군요. 네. 25년째 하고 있어요. 그럼 그날 제 발목 치료해 주신 것도 직업병이죠. 미경이 작게 웃었어요. 재호도 따라 웃었습니다. 6개월 전 일은 재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날로 끝난 일이에요. 미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환자 가족과 담당 의사일 뿐이에요.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전문가로서는 함께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 안에는 서로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재활 치료가 시작되었어요. 재호는 동혁의 뇌 기능 회복 상태를 체크했고 미경은 물리치료를 담당했습니다. 오른쪽 팔을 천천히 들어보세요. 미경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확고했어요. 동혁이 힘들어하며 팔을 들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상태였어요. 잘하고 계세요.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미경의 전문적인 치료에 동혁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재호가 미경에게 제안했어요. 센터 운영이 어려우시다고 들었는데 미경이 놀라서 재호를 봤어요. 어떻게 아세요? 간호사를 통해 들었어요. 우리 병원과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미경의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부인의 전문성이라면 충분해요. 재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하지만 개인적인 감정은 완전히 배제하고요. 당연히 그래야죠. 미경도 똑같이 진지했어요. 치료진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을 때 미경은 긴장했어요. 하지만 다른 의료진들은 그녀를 동료 전문가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김 선생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회의에서 미경의 전문적 조언을 구했어요. 환자의 왼쪽 다리 근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집중적인 근력 강화 운동이 필요해요. 미경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의견이네요.
그렇게 진행해 봅시다. 미경은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라 전문가로서 말이죠. 2주가 지나자 동혁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언어 기능이 개선되었고 오른쪽 몸의 움직임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전문가였는지 몰랐어. 동혁이 미경에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예전보다 또렷했습니다. 고마워. 미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오랜만에 듣는 남편의 진심 어린 감사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호가 미경을 찾아왔어요. 퇴원 준비를 해야겠어요. 일주일 후면 집에서 치료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요? 미경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네. 하지만 계속 재활은 받아야 해요. 센터에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방문 진료를 할게요. 감사합니다. 재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미경 씨, 정말 훌륭한 치료사예요. 미경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전문가로서 인정받는다는 건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교수님도 훌륭한 의사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는 동료였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어요. 동혁도 회복되고 있고 센터도 살아날 길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25년 만에 찾은 자신의 자리였습니다. 일주일 후 동혁이 퇴원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동혁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재활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미경을 바라보는 눈빛도 변했어요. 당신 정말 대단해. 동혁이 미경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25년 만에 처음 듣는 진심 어린 칭찬이었습니다. 미경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센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울대병원과의 연계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환자들이 늘어났어요. 재정도 안정되었습니다. 원장님, 이번 달 흑자 났어요. 직원 수진이 기뻐서 말했어요. 미경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재호는 일주일에 2번씩 센터를 방문했어요. 동혁의 상태를 확인하고 다른 환자들도 진료했습니다. 완전히 전문적인 관계였어요. 환자분 상태가 정말 좋아지셨네요. 재호가 동혁을 진료한 후 말했어요. 김 선생님의 치료 실력이 뛰어나거든요. 미경이 뿌듯해했어요. 전문가로 인정받는다는 건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어요. 어느 날 재호가 미경에게 제안했어요. 강릉에서 재활의학 워크숍이 있어요. 함께 가시겠어요? 미경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강릉.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이었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출장이에요. 재호가 덧붙여 말했어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강릉에 도착한 건 토요일 오후였어요. 워크숍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날의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1년 전 처음 만났던 그 바닷가였어요. 1년 전이 생각나네요. 재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많은 일이 있었죠. 미경도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후회해요? 재호가 물었습니다. 미경은 잠시 생각했어요. 아니요. 오히려 감사해요. 저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석양을 바라봤어요. 1년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 좋은 동료가 된 것 같아요. 미경이 말했어요. 네. 서로를 존중하는 전문가로요. 재호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하룻밤의 만남이 이렇게 소중한 인연으로 발전할 줄은. 서울로 돌아온 후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미경의 센터가 서울대병원의 공식 협력병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축하해요, 김 원장님. 재호가 정식 계약서를 건네며 말했어요. 교수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실력으로 얻은 거예요. 미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25년 만에 진정한 인정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동혁은 이제 혼자서도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걷기도 가능했고 말도 또렷해졌어요. 미경아, 고마워. 동혁이 저녁 식사 후 말했어요.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이제야 알겠어. 미경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동혁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들 준영도 좋은 회사에 취업했어요. 가족 모두가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미경의 센터는 2배로 확장되었어요. 재활치료 전문 병원으로 인정받았고 많은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대기 환자가 많아요. 수진이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좋은 일이죠. 미경도 웃었습니다. 오후에 재호가 정기 방문을 왔어요. 환자분들 상태 어떤가요? 모두 좋아지고 있어요. 두 사람은 이제 완벽한 팀워크를 보였습니다. 의학적 진단과 물리치료의 조합이 환상적이었어요. 다음 주에 새로운 의료진이 합류해요. 재호가 말했어요. 정말요? 누구세요? 젊은 물리치료사예요. 김 원장님께 많이 배우고 싶다고 하더군요. 미경은 기뻤어요. 후배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도 보람이었습니다. 열심히 가르쳐 드릴게요. 그날 저녁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동혁이 말했어요. 당신과 결혼해서 정말 다행이야. 미경이 놀라서 동혁을 봤어요. 25년 전에도 그런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더 확실해. 동혁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나도요. 미경은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그랬습니다. 간병인과 환자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부부였어요. 다음 날 아침 센터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을 때였어요. 재호가 정기 진료를 위해 들어왔습니다. 김 원장님, 오늘도 바쁘시네요. 좋은 바쁨이에요. 미경이 환자의 다리 마사지를 하며 대답했어요. 재호는 다른 환자들을 진료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하는 모습은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다 끝났어요. 재호가 진료를 마치고 말했어요. 수고하셨어요. 미경도 치료를 마쳤습니다. 센터 밖으로 나오며 재호가 말했어요. 정말 좋은 팀이 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서로 다른 전문 분야지만 잘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두 사람은 악수를 했어요. 동료로서 전문가로서의 악수였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거울 앞에 섰어요. 1년 전의 자신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눈빛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나는 김미경이야. 훌륭한 물리치료사이자 좋은 아내이고 센터 원장이야.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숨지 않았습니다. 진짜 자신을 찾은 것이었어요. 묻지마 여행으로 시작된 하룻밤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줄은 몰랐습니다. 운명이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